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RTK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고요.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수정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YGPS 660S 모델입니다. 얘는 정밀도가 30cm 정도 보신다고 하면 되면 돼요. 30cm.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밀도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은 YGPS 660 RTK. RTK 모델은 요거하고 차이는 안테나가 이건 뒤에 꽂게 되어 있고 얘는 위로 올라와 있죠. 요것도 위로 올라와 있고요. 요거는 정밀도가 5cm 정도입니다. 요거는 700RTK는 1cm급. 세 모델이 약간씩 차이가 나요. 이 모델과 이 두 모델은 얘는 1주파 GPS고 이거는 2주파입니다. 주파수가 수신되는 위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차이라 정밀도 차이도 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어떤 차이냐면은 이 두 모델은 블루투스 칩셋만 들어가 있고 요거는 블루투스 칩셋과 와이파이 칩셋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 722라고 해서 저희가 GPS 접속에 도와주는 그런 칩셋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수신 감도도 좋고 속도도 좀 빨라요. 그래서 요게 1cm급, 요거 5cm급, 요거 30cm급 세 가지 모델이고 사용 방법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은 제가 우선 빼고 이걸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메뉴는 똑같습니다. 660G하고 똑같죠. 근데 차이 나는 부분이 위성 상태에 가면은 여기 상태가 단독인지 여기에 단독 DGPS 부동 고정 이렇게 네 단계로 표시가 되고 정밀도는 뭐 15m 뭐 이렇게 표시되는데 지금은 제가 아파트에서 창으로 수신되는 위성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큽니다. 그럼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버튼 누르면은 고정 상태 몇 프로, 부동 몇 프로, DGPS 몇 프로, 단독이 몇 프로. 만약에 이게 그 고정 상태가 많은 경우는 이게 표시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위성이 얼마나 수신 잘 되는지 보여주고, 요거는 고정 상태일 때 1, 2m는 몇 프로, 3, 4m 몇 프로, 5m 이상 몇 프로, 뭐 이렇게 이런 걸 또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이제 이쪽에 쓰이지 않는 거고요. 예, 현재 위성 수신되는 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틀려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측정 부분입니다. 측정에서 면적 측정은 기존하고 똑같아요. 고정 상태가 되면은 이제 상태 고정이 됐다고 표시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면적 한 바퀴 뺑 누르면 면적이 재지는 거고 추가된 게 폴리곤과 폴리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폴리곤은 아시다시피 다면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 육각형은 육각형을 이렇게 현장에서 GPS로 확대 버튼을 누르면서 폴리곤을 눌러서 확인키는 측정 시작, 확인키를 눌러서 측정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확대 누르면 고정, 거기가 이제 결정이 되고 다시 확대 누르면 거기에 결정이 되고 또 움직이다가 거기 확대 누르면 또 결정되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확인키 눌러서 측정 종료. 그러면 다면체가 표시가 되고 그 면적이 또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다면체는 나중에 GPX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빼내서 또는 그 엑셀 파일, CSV 파일을 빼내거나 또는 오토캐드 스크립트 파일을 빼내서 바로 그 캐드 파일을 해서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라인은 폴리곤과 다르게 이제 다면체가 아니고 선이죠, 선. 여러 점을 현장에서 점을 하나 찍고
또 점 찍고 또 점 찍고 또 점 찍고 이렇게 해서 쭉 점을 찍어 놔서 선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은 이 내용이 측정 기록에 폴리곤 지도에서 보기 이런 모양과 폴리라인 이런 모양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보이고 이거를 나중에 데이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 분석, 고도 차이가 최저 고도, 최고 고도, 고도차 얼마, 평균 고도 얼마 이런 거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쓰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GPS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점이 데이터에서 지점 파일, 지점에서 특정 여기 확대 축소 누르면은 거리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지금 120m째가 제일 가깝네요. 네, 이걸로 해서 항법 누르면 그전하고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방향 가리키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하나 추가된 게 점측설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현장에 가까이 가서 이 GPS는 센티미터급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현장 1cm 이내 또는 5cm 이내로 그걸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동서방향으로 몇 미터, 남북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차차차 이게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확대하면 1cm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이 점이 딱 맞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찾아가는 측설할 점이죠. 요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또 경로에 들어가면은 경로 1 예를 들어서 여기 선측설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선측설은 뭐냐면은 라인을 이렇게 A점과 B점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서 어느 한 군데다가 송전탑을 세우고 저 건너편 산에 또 송전탑을 세웠다고 보고 A점과 B점 사이 세우고 그 사이에 어디를 지나가는지 라인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건축하는 것처럼 말뚝박아서 선을 띄울 수도 없고 그 산 속에서 그럴 때 두 점만 알면은 그 사이에 가상의 선을 얘가 쫙 그어줘서 그 가상의 선을 이게 가상의 선이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을 얼마큼 움직이면은 요 선을 그 선 따라 쭉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 선까지 가려면 옵셋 거리,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몇 메타 가면은 여기 선에 닿는다. 그리고 선을 표시시켜주고 그런 때 그 선측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이제 하나씩 바꿔가면서 해줘요. 이런 게 그 전에 없던 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AB 라인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안 쓰이는데 RTK GPS를 활용을 하면은 나중에 그 트랙터라든지 또는 콤바인이라든지 농기구를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걸 좀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미리 기계가 움직일 것을 미리 만들어서 기계에 놓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은 없었던 그 전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CORS 네트워크 RTK RTK GPS는 원래 알고 있는 한 점에다가 정밀한 GPS를 세우고 거기서 수신한 값을 그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이동하는 로봇 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주면서 보정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그러려면 GPS가 두 대가 필요하고 사람도 2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수신이 안 되는 지역,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네트워크 국토지리정보원 서버에 접속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660S
660S하고 660 RTK 이 두 모델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700 RTK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코스라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국토지리정보원 서버에 접속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스마트폰에 이런 저희가 만든 앱을 통해서 엔트리 서버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설정은 블루투스를 킬 수 있고 끌 수 있고요. 와이파이도 키고 끄고, NMA 출력, 이거는 이 통신 포트를 통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함께 드리는 케이블을 PC하고 연결하면은 글로벌 매퍼라는 그 아주 좋은 우수한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RTK로 뭐 수 센티미터 그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냥 찍어서 도면 라인을 그리고 뭐 폴리라인을 그리고 기존 도면에다 바로바로 작성을 해서 그것을 DWG나 또는 SHP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NMA 출력입니다. 이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좌표 설정이 그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여기에 유저 그리드 저희 TM 좌표 사용할 때 그전에는 127.00289에서 끝났는데 9 다음에 027777 이렇게 나갑니다. 그 TM 좌표 그 베셀 타원체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127.00289까지만 하면은 센티미터급 GPS에는 쓸 수가 없어요. 오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꾼 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 추가된 거는 지도 설정. 지도를 저희가 이런 지적도를 전국 지적도를 만들어서 저희 무료로 배포를 해서 이 GPS에 넣고 사용을 하게 해드리는데 이 지적도가 오차가 많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뭐 뒷땅 내 땅 얼마 뭐 침범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면 절대 안 됩니다. GPS는 오차가 1cm, 5cm라고 해도 지적도가 오차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도는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져서 쭉 내려온 자료예요.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도면이 따로 있고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항법 누르면은 트랙 하나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최근에 측량했던 땅 하나를 제가 거기에 측량 그 점이 포인트가 찍혀 있어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 보시면은 약간 어긋나 있죠. 더 확대하면은 지도는 없어져요. 이미지 지도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더 이제 아까 라인 하나 제가 목적지로 삼아서 보여주는데 이만큼 오차가 납니다. 한 80cm 정도 되죠. 실제로 이렇게 지적도는 오차가 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오차 난다고 또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대략이라도 찾아갈 때라도 이렇게 지도가 차이가 나면은 불편하니까 그때 지도를 내가 임의로 어느 방향으로 몇 센치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요번 한 번만. 계속 전체가 옮기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은 A라는 지역에서는 동쪽으로 1m 오차 났는데 B라는 지역 가면 서쪽으로 뭐 5m 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번 한 번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를 아까 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이거를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 지도에 가서
그 374-13번지 경계 하나를 제가 따서 거기다 지도에 목적지 서쪽에 지도에 표시한 거예요. 이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과 굵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자가 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기능 하나하나는 제가 따로 설명을 다시 또 드릴 겁니다. 오늘은 처음 출시돼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